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6월 25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2.27% 하락 마감, 코스닥도 마이너스 1.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의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이때 폭락 이후에 제자리를 빠르게 돌아와 주면서 한 5일 정도간 횡보 흐름을 가져갔죠. 이러면서 얘가 이렇게 횡보 흐름을 가져가다가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면서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 반대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다시 요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고 봤고, 어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오늘 일단 다시 이 박스권의 하단부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만약에 코스피는 이 박스권의 하단 구간인 2000 몇 포인트죠? 2100포인트를 만약에 깨게 되면, 좀 넉넉히 잡고 한 21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 추세적으로 좀 많이 힘든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 리스크 관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만약 2100을 깨면 그 다음은 15일날 폭락이 있었던 이 장대 음봉의 저점 구간인 2030포인트 정도, 이 다음이 그 다음 대응 라인이 되겠죠. 여기마저 깬다면 이거는 121선까지 깨고 떨어지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코스닥은 아직 여력은 좀 남아 있어요. 상승 추세를 이런 식으로 이어가다가 오늘 요 전고점을 맞고 뭐 돌파하지 못하고 살짝 이제 조정이 나온 상태인데,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뭐 요 정도만 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조정이 나와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다만 코스피가 추세가 완전히 꺾여서 내려가는데 코스닥 혼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꼭 코스닥도 일단은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맞고 이렇게 떨어지면 쌍봉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물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리스크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구간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비중을 무리하게 늘릴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 시장 장 마감할 때 미국 선물이 뭐 그냥 장중에 마이너스 뭐 5%, 6%, 7%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장 마감하자마자 이 선물이 지금 갑자기 좀 많이 밀려서 마이너스 1.3%, 아까는 마이너스 1.4%, 5%까지 내려갔었고요. 이렇게 되면 오늘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을 하게 되면 저는 현금 비중을 조금 많이 만들어 놔야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응 라인을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고 보는 건 저도 한 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여기 깨질 때 내가 대응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손실폭이 많이 커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얘가 눌렸다가 갈 수도 있고, 눌렸다가 가는 척 하다가 결국은 고점 구간에서의 쌍봉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런 700라인에 700라인을 깰 때 대응을 하려고 하면 이때는 좀 많이 늦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해 놓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미국 시장이 하락 시작하는 건 상관없어요. 하락 시작해서 양봉 마감하느냐, 음봉 마감하느냐, 그리고 내일 오전에 우리 장 시작 전에 미선물이 좀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어내도 좀 투매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오늘 뉴스 빠르게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고요. 우려감으로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죠. 많이 하락했고요. IMF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4.9%로 또 낮췄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어찌됐건 지금 전세계 증시를 뒤흔드는 것은 코로나와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갈등, 이 두 개가 가장 화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로나도 급증하고 있고 다시
미국과 중국도 뭔가 화해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오르기가 좀 상승 심리가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거를 또 타결할 수 있는 것은 뭐 미 정부에서 또 한 번의 뭐 추가 부양책을 발표하는 것 정도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의 악재는 이제 주식시장은 트럼프가 재선을 하게 되면은 호재죠. 반대로 바이든이 당선이 되게 되면 주식시장은 뭐 악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바이든이 확실한 뭔가 우위를 점하고 있죠. 최근에 트럼프가 코로나에 대한 어떤 대처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대중의 표를 좀 많이 잃어버린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바이든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은 뭐 지금 치고 빠지기 하고 있죠. 동생 앞세워서 건물 뭐 폭파해버리더니 이제는 자기가 나와서 약간 좀 뒤로 물러서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의 환경부가 그린 뉴딜 관련해서 뭐 협력을 강화하자 뭐 이런 식의 뭐 뉴스는 있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이런 이제 정책 관련된 호재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약발이 많이 안 먹힙니다. 시장이 좀 좋을 때 정책 관련 이런 테마들은 약발이 좀 먹혀요. 그리고 SK 바이오팜 청약이 이제 끝났죠. 경쟁률이 일단 들어온 자금은 31조, 어마어마합니다. IPO의 새 역사를 썼고요. 경쟁률은 323대 1. 예전에 제일모직이 195대 1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시장을 달궜던 뉴스는 요거고요. 오후장의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 뉴스는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정부에서 허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뭐 설왕설래가 많은 이야기인데, 결국은 기재부에서는 이쪽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걸로 2023년으로 일단은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가닥을 잡는 것 같아요. 2천만 원 이상부터 20%를 과세하는 방향. 근데 뭐 이제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려면 거래세는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있고, 근데 요거에 대해서 또 여당 쪽에서는 증권거래세는 전면 폐지하고 주식 양도세를 부과를 하는 걸로 뭐 입법을 뭐 이제 재추진한다. 그러니까 뭔가 정부의 온전한 입장은 또 아닌 것 같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7월이 되어야 완벽한 뭐 합의가 뭐 이루어지겠죠. 오늘의 뉴스는 이렇고요. 오늘 저희 리딩반은 시장이 좀 안 좋았지만 무난히 좀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서현이라는 종목이었고요. 얘는 지금 윤석열 관련주죠. 일단 제가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제 1원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료가 살아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재료가 뭐 없다고 해서 아예 매매를 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보통 매매하시는 분들보다 저 같은 경우는 재료를 훨씬 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좀 기대감이 훨씬 남아있기 때문에 합격이죠. 뭐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윤석열 총장이 사퇴한다는 혹시라도 그런 뉴스가 나올 경우 얘는 정말 아마 급등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이날 거래량을 뽑아내면서 전고점을 넘어서는 장대 양봉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얘가 윗꼬리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길고 양봉 이렇게 세워지면 접근을 할 때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근데 윗꼬리가 많이 짧죠. 많이 짧고 뭐 굳이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장대 양봉은 뭔가 돈이 들어와서 아직까지는 나간 흔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첫째 날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점도 상당히 좋게 보였고요. 그래서 둘째 날, 이 첫째 날 조정 구간의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면서 버텨주는 모습, 이렇게 가다가 5일선 올라오면 5일선 딛고 슈팅이 한번 나오는 그림을 저는 상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양봉 이렇게 버티고 있었죠. 5일선 위에서. 그래서 얘는 5일선이 밀어 올리면서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얘가 훌훌훌 털면서 수렴의 과정을 거치죠. 요거 잠깐씩 나온 슈팅은 우리가 제외를 하자고요. 요렇게 저항 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훌훌훌 털면서 요렇게 수렴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뿅 하고 슈팅이 한번 나왔고요. 저는 일단은 자리 자체로,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뭔가 뉴스를 동반하면서 반등이 나왔다면은 좀 오랫동안 홀딩도 해보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뉴스가 없는 기술적 반등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일단은 수익을 일단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팔고 나서 급락이 나와가지고 잘 팔았다 싶었고, 얘가 요런 과정을 또 거쳐갈 수 있기 때문에 재매수를 상당히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좀 일단은 매수를 하지 못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오후장에 다시 오늘의 고가까지 말아 올려놓고 오늘 시간에서도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갭 떠서 이렇게 넘어주고 내일 양봉을 다시 하나 세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찌됐건 이제 야당 쪽에서 인물로 꼽혀질 수 있는, 최근에 윤석열이랑 오늘 관련주도 움직였지만 홍정욱 관련주도 움직임이 괜찮았어요. KNN이 있었죠. 나쁘지 않았다. 이제 홍정욱, 윤석열 관련주들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리딩반은 서현을 오늘 뭐 이렇게 좀 매매를 해서 익절을 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알서포트를 저희가 오늘 두 번을 매매를 해서 익절을 둘 다 하고 나왔네요. 일단 얘도 재료 언택트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재료는 계속해서 살아 있을 수 있다. 제가 이쪽을 좀 선호했던 이유는 뭐 유비케어도 마찬가지고, 유비케어는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죠. 언택트 쪽이 계속해서 매매 대상으로 삼아질 수 있는 이유는, 혹시라도 시장이 고꾸라지더라도 시장의 영향을 좀 크게 받지 않고 계속해서 수혜주로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테마가 제가 최근에 매매하고 있는 좀 주요 이제 종목들이고 테마들이거든요.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서포트 좋게 봤고, 여기 전고점을 넘겨주는 상승 흐름이 나온 다음에 뚫고 전고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저희가 생각하는 매수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 날 매수를 해서 6월 23일이면 아마 이때고 정말 잘 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11선 눌림목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상승이 좀 나왔는데 제가 비중을 좀 더 채우고 싶은데 비중을 좀 많이 못 채운 상태에서 상승이 나오니까 조금 매도를 하지 못했고요. 얘는 뭐 일봉상으로 봐도 한 요정도, 최소한 요정도까지는 제가 목표가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 짧게는 매도하지 말자, 왜냐면 저점에 잘 잡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때도 뭐 7, 8% 정도 수익권이 나왔었나 그랬었는데 일단은 팔지 않았고요. 여기서 물량을 좀 더 샀습니다.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여기서 한번 매도가 들어갔는데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일단 정리가 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이 좀 받쳐주고 좋았으면 홀딩을 쭉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리딩반에서도 이 종목은 좀 길게 보고 싶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물량 모아서 한번 익절을 했고요. 그리고 눌린 구간에서 여기서 재매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오늘 이제 오후장에 뭐 같은 언택트 계열이라고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비케어랑 비트컴퓨터가 대장이었죠. 원격 의료 관련 소식으로 급등을 하니까 뭐 같은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알서포트도 반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올 때 절반 이렇게 익절을 했습니다. 얘는 두 번 익절을 했네요. 그 다음에 남선알미늄은 저희가 일단은 뭐 이낙연 관련주고 어떤 당권 도전에 대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시점에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제가 좀 접근이 들어갔는데, 뭐 어제 기자회견도 좀 하고 분위기는 충분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주가가 영 힘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얘도 어떻게 보면은 수렴의 끝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돌리지 못하고 툭 떨어지면 전 저점인 여기까지 다시 한번 밀릴 수도 있습니다. 61선까지. 그래서 일단 좀 불안한 종목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자. 그래서 여기서 샀던 부분을 오늘 뭐 짧은 큰 손절은 아니기 때문에 뭐 3% 4% 정도 손절이기 때문에 얼렁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3번 익절, 1번 손절, 이렇게 저희 리딩반 매매가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오전장을 주도했던 테마는 SK 바이오팜 상장 관련된 테마였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뭐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 보이면서 딱 양봉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아서 아쉽긴 해요. SK 디스커버리 우선주만 양봉 마감을 24%짜리 하는 모습이고, 오늘 시간에서는 거의 뭐 이제 상한가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되면 SK 디스커버리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추세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실질적으로는 사실 관련이 없지만 테마로 엮이면서 SK증권이 이런 식으로 뭐 반등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얘도 요 정도 가격대를 훼손을 하지 않고 털면서 또 한번 뭐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SK 바이오팜 상장 전까지는 계속해서 재료가 될 건데, 오히려 상장을 하면서부터는 재료가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K는 조금 힘이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보면은 돌아가면서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른다. 얘도 요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돌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SK 바이오랜드는 오늘 양봉 마감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좀 아쉽네요. 장중에 그냥 슈팅이 나왔다가 쭉 꺼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후장 들어서 대장 역할을 했던 비트컴퓨터랑 유비케어, 요렇게 좀 1등주 뭐 2등주 개념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종목도 괜찮고 해서 오늘 상한가 잘 잠그겠다 싶었는데 장 마감 근처에서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에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고요. 일단 뭐 혹시라도 악재가 나왔나 라고 좀 저도 찾아봤는데,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악재는 좀 나올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뭐 반발을 한다 뭐 이 정도. 일단 얘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13,000원 라인이 최후의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는 여기를 깬다면 좀 추세가 많이 깨지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워낙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마무리 파동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어설프게 그냥 계속 분할 매수했다가는 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자리다. 보시면 이미 파동도 한 3파동까지 다 나온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얘가 뭐 이제 쌍봉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또다시 뭐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직 둘 중에 어떤 부분이 될지 판단하긴 이르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확실히 되어져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손절 치고 밑에서 다시 잡고 요런 매매가 되어야 되는 자리이지, 무분별하게 막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할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 좀 물렸다 싶을 때 뭐 저라고 무조건 칼같이 손절을 하진 않고요. 물렸다 싶을 때 분할 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분할 매수하는 경우는 저는 첫 번째 파동의 눌림목에서 제가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 정말 많이 좀 쳐져도 두 번째 파동,
3파동이나 그 이후로는 저는 웬만하면 정말 분할 매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바닥 대비 이 종목이 얼만큼 올라 있는지 이 부분도 분할 매수와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할지 손절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13,000원은 좀 깨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시간애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알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같은 섹터로 볼 수 있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뭐 오를 때는 좀 영향을 받았는데 뭐 내릴 때는 아주 그렇게 큰 영향을 받고 있진 않네요. 얘도 이런 식으로 좀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 갈 수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일단 저도 보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휴마시스가 오늘 하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이게 양봉으로 계속해서 상한가를 만들어내다가 고가권에서 이런 정점의 구간에서 점상 가는 모습이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확실히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요날 방송에서 이 다음날 아마 상한가가 풀릴 것이다 그러면서 장대 음봉 이렇게 떨어지면 하한가 가는 수준만 아니라면 적당히 투맨을 잡아서 수익을 내는 대장주의 첫 조정 구간을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 상한가가 안 풀리고 오히려 점상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물론 보유자분들은 좋아하셨겠지만 저는 조금 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흐름이다. 뭔가 좀 많이 찝찝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 거의 정말 탈출할 기회도 잘 주지 않고, 오늘 특히나 뭐 이제 동시호가 때는 거의 다시 한번 점상을 가는 것처럼 또 만들어 놨다가 장 시작하기 몇 분 남겨놓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한가를 보내버렸기 때문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얘는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하한가를 또 한 번 갈 것 같진 않지만 일단은 내일도 좀 상당히 크게 개파락을 시작하리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내일 하한가에, 그러니까 동시호가에는 하한가에 좀 잠겨 있다가 장 시작하면서 뭐 하한가가 좀 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요거는 한번 공략해 보시면은 상당히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다만 내일 갭이 어설프게 떨어지면 요거는 공략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매매가 될 것 같네요. 초보자분들이나 뭐 조금 대응이 미흡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제 상한가 갔던 뭐 정말 멋지게 상한가 갔죠. 물론 여기서 털리신 분들도 많겠지만 거의 뭐 다이렉트로 멋지게 상한가를 갔고요. 얘 같은 경우는 역배열권에서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매물을 다 소화하려면은 거래량이 많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차트적으로는 당연히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는 자리이긴 하지만 접근을 하기에는, 왜냐면은 이 앞선 파동들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자리들은 이런 자리들입니다. 시세를 한번 크게 낸 종목이 이 시세를 좀 다 하고 재료에 대한 어떤 시장의 뜨거움도 좀 많이 죽은 상태에서 어떤 뭐 끝자리에서 나오는 이런 뭐 설거지 파동들, 요런 상한가는 저 같은 경우는 눌림을 잘 안 합니다. 뭐 앞으로 얘가 또 눌림 후에 이런 식으로 전고점을 또 갱신하는 모습, 이거는 사실 그렇게 확률적으로 기대하기는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는 있지만 매매 대상으로는 조금 잘 모르겠다. 물론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을 먹을 수는 있겠죠. 이런 자리들은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들은 아닙니다. 최근에 보면은 거의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차트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앞에서 대시세를 한번 내고 끝자락에서 한번 파동이 나오는 모습들. 근데 역시나 저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져요.
또 한 번의 시세를 내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고 마무리 파동일 수도 있고 이거는 몰라요. 근데 또 한 번의 준비 과정일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익과 그렇지 않고 마무리 파동이었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손실을 따지고 보면 사실 그렇게 뭐 가성비가 나오는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제가 보는 거죠. 그리고 어제 또 상한가 갔던 종목이 대정화금이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많이 거래량은 사실 뭐 엄청나게 비이성적으로 터진 건 아닌데 캔들의 모습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이 아까 방금 설명드린 진 매트릭스나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상황이 아니고 사실은 거의 뭐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라고 봐도 되는 영역인데 윗골 이렇게 달면서 음봉은 저는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래도 어제 상한가 말대의 모습도 보면 상당히 정말 와 여기까지 올렸다가 쭉 뺐다가 다시 올리는 모습. 좋게 말하면 시원시원한데 나쁘게 말하면 잡주스럽다, 뭐 양아치스럽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추 흐름을 보면서 제 생각이 바뀔 수 있겠지만 오늘의 이 캔들만 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상한가가 들어갔고 첫째 날 캔들을 보고 좋지 않다고 느껴진다, 그러면 매매를 좀 보류하고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 정도 더 봐보는 거죠. 무리해서 내가 예측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흘러내려 얘는 진짜 틀렸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만 내일 혹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또 지켜내면서 돌려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공략을 하면 되잖아요. 뭔가 확실하게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섣불리 그냥 감으로 예측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방산주를 또 봐야 되겠죠. 일단 이게 뭐 재료 자체로서 김정은이 완전히 한 발 뒤로 빼는 모양새고 이제는 이제 문 대통령이 액션을 취할 차례죠. 그렇게 됐을 때 뭐 일단 김정은이 한 발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선 김정은에게 뭐 강력하게 푸시할 경우보다는 뭐 문 대통령의 성향상 다시 한번 손을 내밀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서 방산주는 뭔가 좀 뭔가 또 재료적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 행위가 있어야 큰 급등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 반등조차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제가 생각하는 라인은 요 정도 가격대 되겠습니다. 요 정도 한 6,000원, 5,000, 한 500원에서 6,000원까지 혹시 얘가 밀린다면 여기서는 아마 반등이 조금 크게 나올지도 모르겠다. 좀 위에서 나오면 21선 살짝 깨놓고 돌림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어디까지나 재료가 없을 때 나올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고 얘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려면 당연히 좀 뉴스 재료가 받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대하TI는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시간에서 좀 풀렸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재밌는 모습은 아니었네요. 그래도 양봉을 좀 유지를 해주는 모습은 괜찮다고 보여지고 일단 대장은 대하TI가 되어진 것 같고요. 아난티는 너무 무겁습니다. 종목이 진짜 너무 무거워요. 한호가에 막 몇십억씩 걸려있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너무 무겁다. 그래서 얘는 아무리 밀려봐야 요 정도? 9,500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정도 안에서 흐름을 가져가다가 얘도 대북주도 마찬가지로 호재가 좀 나와줘야 그때 뿅 하고 시세를 회복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뭐 이제 뭐 대북주로 엮여서 뭐 오른 부분도 있었지만 매각설 때문에 올랐다가 이제 사실무근이라고 하면서 뭐 거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네요. 뭐 좀 그나마 좀 나은 것은 거래량이 좀 많이 급감했다는 점. 얘도 뭐 15,000원 이하로 뭐 시장이 당연히
만약에 좀 폭락을 한다거나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가면은 당연히 이 아래로 떨어질 수 있겠지만 시장만 받쳐주면 얘는 15,000원은 깨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북주는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고, 방산주는 저는 빅테크는 한 요정도 가격대 노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